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2월 1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즐거운 새 아침이라고 하기에는 전 세계 증시가 너무 새파랗죠, 그죠? 자,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요즘입니다. 지난주 한 화요일, 수요일부터 안 좋은 분위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줄줄이 내려 빼면서 최근 상승 구간을 만들었었던 작년 한 10월 말 이후부터는 발생했던 하락폭 중에 가장 큰 구간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당일 하락 기록도 상당히 큰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럽다. 그리고 공포 심리도 올라옵니다. 이거 이대로 끝난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강조 드려왔던 것처럼 시장 상황, 그러니까 이제 증권시장, 투자시장 상황은 굉장히 불타오르듯이 뜨겁고, 그리고 실제로 불타올라오듯이 미친듯이 달려왔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실물경제와는 거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된다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가파른 하락이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얼마든지 정상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주식 투자가 어려운 구간이니까 기술적 매매를 대응할 수 없는 분들은 좀 쉬는 게 좋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한 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 지난 한 달 중에서 보게 되면 지난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뜨거웠으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언제 올지 모르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는 빨갛게 불타오르는 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응을 앞서 못했으면 이제부터는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당장 오늘 아침에 모든 걸 손절을 하자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이미 대응을 미리 안 해둬서 현금 비중이 없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견디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가장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구간에서 바닥이 확인된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있던 종목들의 평단 관리를 통해서 다음 구간에 슈팅이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전략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와중에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줄 수 있는 강한 지지선이 보이신다면 그 지지선을 시점으로 해서 분할 손절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 손절은 보통 이제 3분의 1 비중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내 종목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2분의 1 비중으로 분할 손절을 대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대응선을 잡으셔야 되고,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된다.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건 맞는데 무작정 기다리는 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하락장이 우리 수급 흐름에서도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현물 시장에서는 돈을 계속 빼고 있었고, 선물 시장에서는 자금을 집어넣어서 지수를 떠받치는 이런 흐름이었죠. 근데 자금을 빼고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 전문 투자자들이 큰 자금을 빼고자 할 때 선물 시장은 거래 대금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큰 손해 없이 자금을 다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을 현금화하기 힘든 게 바로 현물 시장인데, 그 현물 시장에서 매도 작업을 꾸준히 해온 게 외인과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들은 현금화에 대해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왔고, 차익 실현 고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은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에 정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장으로 완전히 가버린다라고 했을 때 미련 없이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됐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락이 강세장으로 가다가 하락만으로 쭉쭉쭉쭉쭉 계속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든 어떤 형태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조금 참는다. 하지만 무작정 참는 건 아니고 분할 손절선을 잡는다라는 대응을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뭐 만약의 상황에는 유사시에는 모든 걸 다 던져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자금 흐름에서도 이 친구들이 완전히 정산을 지금 구간에서 지금부터 모든 폭락을 이제 시작시켜 버린다라고 하기에는 자금 청산이 모든 게 다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를 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수익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수익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미 연간 결산이 끝났고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작년 실적은 굉장히 좋게 찍혔을지 몰라도 지금 구간에서 이대로 쭉 빠져버린다 그러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잡히겠죠. 올해 실적이 상반기부터. 그런다면 이제 아무래도 간접 투자를 하는 자금 유치를 하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게 될 테니까 실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기관들의 이해관계는 아직까지는 상방을 만들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적인 공포로 빠질 필요도 없고 무작정적으로 낙관할 필요도 없고 어떤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대응한다 가이드라인 정도 잡아놓고 대응하시자. 그리고 다음 반등이 오게 되면 만약이라도 반등이 멋지게 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시 반등 잡으면 다시 여기서부터 레이스가 시작이다. 이야 이제 우주까지 또 달려보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징조가 모든 부분에서 다 보인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지수가 지금 가파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파르게 상승을 다시 재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무작정 내 자산을 다시 이 레이스에 밀어넣자 해서 모두 다 집어넣는다 이런 선택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지금 반등을 준다 그러면 내 자산을 최대한 지키면서 현금화를 최대 수치로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고 나면 다시 매매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네, 그래서 큰 전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전략, 시장 흐름에 대해서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장 미뤄보기 시작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대응해야 될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파란 온 세상이 파란 이런 흐름이 보이면 무섭습니다. 공포스럽고요. 고통스러워요. 그거는 뭐 아무리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한 명의 개인 투자자니까요.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 호흡이 훨씬 길죠. 그래서 이런 구간도 자기네들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 내에서 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공감이 없고 그리고 자산을 영원히 묶어둔다든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묶어두기 힘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힘든 시간을 좀 더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하락장은 결국은 한 번은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왔다. 근데 이 왔다는 거의 트리거가 어디서 작용을 했느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전장 미리보기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게임스탑 관련 이슈 가 가장 중심에 서 있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이거 자세한 내용들 다 전해드렸으니까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오전장 미리 보기를 한번 참고해 보셔서 이런 내용이고 이런 상황이구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만 오늘은 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게임스탑이 공매도와 이제 기관의 공매도와 개인의 공격, 개인의 상승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난리가 났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기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이 기관들의 타격이 따지고 보자면 2007년, 2008년에 발생했었던 지난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금융시장의 불안정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큰 공황 사태에 비견할 만큼 금융기관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 수치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금융기관들이 손해를 본 게 거의 이제 100조 규모에 달한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정확한 추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0조에 달하는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그 돈들이 실제로 다 청산이 됐느냐 아니냐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 공매도 전쟁은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게임스탑의 이제 뉴스들을 쭉 살펴보시고 관련된 헤지펀드사 공매도를 집행을 했던 헤지펀드사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이 어디냐라고 꼽아본다면 멜빈 캐피털이라는 헤지펀드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5일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자산 대비해서 보유 자산 대비해서 30%의 손실을 겪었다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공시가 나온 상황이었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더 오르게 된다, 만약에 주가가 더 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반대매매의 위험에 가고 아예 파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한 20억 불 정도의 현금을 좀 수요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함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26일, 27일 동안 거의 매일 100%에 달하는 상승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멜빈 캐피털도 그렇고 다른 이제 같은 전략을 선택했던 공매도 치는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오손도손 이제 죽었다, 이거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스들을 찾아보게 되면 일요일에 나왔던 외신 뉴스에 보게 되면 멜빈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일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약정을 받아내면서 증거금 부족한 이제 자본금 규모를 확충을 하고 반대매매를 피해냈다라는 듯한 뉴스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긴 부분인데, 이제 약정 금액을 이미 입금을 받아서 자본 편입을 한 게 아니고 약정을 받아냈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돈이 들어온 상태인지 아니면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쩔 줄 모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기관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애들이 훨씬 많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게임스탑의 이번 이슈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자산을 전부 다 던져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무너지면서 금융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확대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으로 일단 들어가 볼 수 있죠. 얘들은 뭐 전공법이 아니면 아주 꼼수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불법을 이용해서라도 절대 죽어나 자빠지지 않는 그런 애들이 기관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제 뭐 이걸 시작으로 해서 금융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 좀 너무 낮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서 조금만 우리가 걸러들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예민한 수준으로 언제든지 폭락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계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표현하는 이제 트리거, 어떤 순간이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가 되어서 하락장에 출발할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게임스타 사태가 혹시라도 트리거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엄연한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기가 이로 인해서 올 거고 무조건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위험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분할 매도로서 계좌 관리에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도 시끌시끌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오전장 미리 보기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목요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장 종료 기준으로는 게임스탑이 고점 대비해서 44%가 빠지면서 아주 그냥 지옥으로 가버렸는데, 금요일 장에는 60%대가 다시 올랐습니다. 정말 극한의 롤러코스터죠. 네,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대환장 파티네요. 네. 그런 상황.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이번 주도 시끌시끌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광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고, 결국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 시끌시끌 하겠지만 결국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만 버틴다면 결국은 버텨내지가 못하고 밀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국내에서 이제 관련된 뉴스들 조금 우리가 뭐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대단한 뉴스는 없어요. 그래서 좀 참고할 만한 뉴스들 몇 개 챙겨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설 연휴 전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이제 사적 모임 금지라든가 아니면 거리두기 단계를 낮출 그럴 여지는 없애버리네요. 그래서 설 연휴 전까지 해서 최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유지를 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를 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 2주간 그대로 연장을 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영업자들 그 소상공인이 타격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네요. 이제 한 달만 더 버티자 해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제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인들에게 자금을 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존을 위한 굉장히 이제 발버둥을 쳐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게 길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참 이게 결국은 실물 경제의 타격을 더욱 키우는 선택이라, 이런 선택을 하면서까지도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는
정부의 이런 방향성이 실효성을 보여야만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꼭 이런 이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코로나 극복의 발판은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그랬으면 좋겠다. 어디가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참 어렵네요. 네, 실물 경제는 타격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큰 그림 봤을 때 실물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니까 참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이제 실물 경제 타격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또 들여다보게 되는 거는 SK 바이오 사이언스네요.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네요. 네, 그래서 주말간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코로나19 백신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2개가 진행 중인데 앞서 이제 코로나 임상 계속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던 다른 백신 후보 물질 외에 추가적으로 한 녀석이 미국에서 임상 일상 투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화이자라든가 얀센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주요 백신 개발 업체들 그리고 노바백스까지 해서 이 친구들이 생산을 맞는 거에서 이슈 위로 올라오는 거는 대부분 다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 하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이제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친구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이 지금 현재 우리 수달스탁의 중심 종목이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폭이 있어서 대부분 다 수익 구간에서 놀고 계실 텐데 지수가 도와주질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일단 재료는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쌓여갑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자 SK바이오는 IPO 같은 경우에도 날짜를 보게 되면 12월 1일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심 청구를 넣어놓은 상황이라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에 대한 부분 공모가 뭐 가이드라인은 안 나오더라도 상장 승인에 대한 이슈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라던가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슈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수가 엉망이다 보니까 자 이거는 무작정적으로 좋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좋은 이슈도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지수 정말 어렵고 바닥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지금부터 폭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런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은 일단은 무작정 반등의 여지가 충분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방향으로 기다리기는 하되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정한 어느 정도 선까지 밀린다라고 한다면 분할 손절 대응을 시작을 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미뤄보기는 정리가 되었고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이번 주 그리고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